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안 나오지. 흥부방송 치시면 나와요. 지금 하는 게 나온다고? 그럼요. 하는 게 나오죠. 예. 구독을 안 해놨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쳐보세요. 치면 나올 거예요. 자, 핸드폰 이것도 가서 열어놓으셔도 되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저희가 이제 몇 번 찍었는데요. 주호영 대표 전 원내대표가 이제 1등하고 처음에는 김웅이 2등을 하고 홍문표 조경태 의원님 정도에서 이제 선전을 하고 계셨는데 나경원 씨하고 이제 저 이준석을 넣으니까 여론이 요동쳤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이준석의 선전 1, 2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글쎄 몇 명을 샘플을 잡은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좀 의아하다. 저는 제 생각은 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후보가 다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후보 등록 일날 어떤 분들이 뭐 지금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이 끝까지 완주를 하실지 등록을 하실지 또 최고위원으로 또 선회를 하실지 지금 뭐 누가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에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아니 우리가 뭐 조경태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밀어서가 아니고 워낙 이제 그 양반이 바람직한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감으로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제 누차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현재 당대표를 뽑는 룰이 7대 3이거든요. 자, 우리 책임당원. 책임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사실은 이번 여론조사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문제는 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선거법으로도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당원이 70%고 국민 여론이 일반 국민이 30%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그 30% 사실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30%를 가지고 지금 이 실제 70%가 정하는데 우리 당에 한 달에 1,000원이라도 돈을 내고 있는 책임당원이 결국은 결정하는 건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 30%의 여론조사를 때려서 단순 인지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알아야지. 일반 국민들은 사실 우리처럼 정당 생활을 하거나 언론인이거나 정치에 좀 관심 있지 않는 사람은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친구지만 뭐 강적들도 나오고 뭐 이런 중요 프로 특히 이제 종편 같은 경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나오는 애니까 좀 애락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애를 애락해서 미안한 애는 애니까 솔직히 이제 그 친구 단순 여론 인지도의 의미 정도밖에 없는 것을 실제 선거 방식도 다른데 특별히 이런 걸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설명하면서 발표하지도 않고 지금 이준석 1등하고 있다. 나경원 1등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언론들의 행위가 민심을 위반하고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언론이 책임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가 팔아가야 되나요? 그냥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00명 중에 30명에 불과한 표본에 전혀 의미가 없는 데다가 물어봐 놓고 그거를 실제 현재 지지도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컨벤션 효과가 나오고 표심이 흔들리거든요. 그럼 불법 선거운동에 준하는 가짜뉴스거든요. 이거를 대한민국 언론이 이런 설명도 안 하고서 이렇게 1, 2등을 얘기한다는 건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가 지금 막 언론에 무차별로 쏟아내고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당원 70%, 국민은 30%에 불과하고 그 국민조차도 단순 인지도 조사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책임한 여론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한지 이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예. 자, 초선
김웅의 당대표 여론조사 깜짝이 이게 이제 이런 거 쏟아지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바람 아니 1등 이게 나와요. 여기 보면 자 이준석이가 이제 20% 그러니까 20%인데 예 여기 쭉 보면 몇 명을 자 여론조사 앞에 PNR 피플 네트워크가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조사에서 오후 발표한 결과 이 최고위원 쭉쭉쭉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면 한 몇 샘플 한 거냐면요. 한 6, 7샘플 한 거예요. 6, 7샘플. 한 700샘플. 왜냐면 1000샘플일 때 2%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000샘플 이렇게 700샘플 정도를 잡으려면 2, 3만 명한테는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로서는 그러니까 질문이라든지 여론조사 방식이라 이런 게 좀 이제 심각한 오류를 범한 거지. 이 결과물 나온 거는 믿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여론조사를 당원들에게 직접 해보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황당한 여론조사다. 얼마 전에 예. 민주당의 그 당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네. 거기는 그렇죠. 아까 우리 저희 당은 7대 3이라고 하셨죠? 7대 3이죠. 민주당은 9대 1이었습니다. 9대 1이죠. 예. 자,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이 중요시 돼야지. 그렇죠. 아니 반에서 학교로 따지면 반장 선거를 하는데 옆반 애들한테 물어보고 옆반에 물어보고 다른 학교에다 물어봅니까?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당원할 책임 당비를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옆반 애들한테 물어보고서 네.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옆반 애들한테 물어보고. 아니 도대체 7대 3이라는 이 비율을 어떻게 책정을 한 것이고 한 것이며 아니 당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이 중심되는 그럼요. 풀뿌리 민주주의, 당원이 결정하는 이 제도를 가야 되는데 왜 이제 이 30% 정도는 넣었냐면은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도의 성숙도가 부족하다. 이런 줄서기라든지 패권 정치라든지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구습들이 남아 있어서 일반 국민들도 좀 거기에 가미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30% 정도 넣은 건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우리 당에서 만든 당원 당규니까. 그런데 어쨌든 30%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100명 중에 30명이거든요. 나머지 70명이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건데 요 3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 선거를 뽑는데 그 반 애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옆반 애들한테도 이제 같은 학교니까 옆반 애들한테도 30% 데이터는 거기다 포함시키겠다 해서 30%를 넣어준 건데 그 30%한테만 물어봐 놓고 대세론이다 누가 지금 여론조사 1등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온 언론이 떠들고 있는 이 자체가 첫 번째로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선동행위고 민심 왜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의 당원 70%한테 물어보지 않는 여론조사 발표를 우리 언론들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예, 이건 좀 전에 무례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지금 거죠. 좀 전에 줄서기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럼 언론도 줄서기에 들어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론이 그렇죠. 네? 언론은 공정하고 또 알릴 의무가 있고 공정하게.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게 어떻게 공정한 또 선거가 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당 대표는 의미가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되는 당 대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가 물론 이제 역전도 가능하지만은 제1야당과 야권이 통합 후보로 아직까지는 윤석열 씨가 유력하고 뭐 대안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혹은 제주지사 원희룡, 유승민 등 어쨌든 좋은 선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지지율로 보면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뭐 거의 20% 차이 이상 압도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약에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후보, 부합하는 당대표가 누군가 이렇게 볼 적에 될 수 있으면 윤석열의 장점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때문에 이렇게 떴지만 또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검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율사, 판검사, 뭐 우리 당의 약점이 고관대자, 뭐 예를 들면 뭐 가진자편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당인데 우리가 사실 몇 대에 그러면 당 대표라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자 서민 중심, 그 다음에 중도, 뭐 세대 이런 거를 윤석열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당 대표가 뭐 윤석열이 100%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 이렇게 맞춰보자고요 우리가. 자 세대라고 그러면 뭐 이준석이나 김웅이나 조경태, 김웅이 젊다고 좀 요새 뜨던데 사실은 조경태, 오선 의원하고 나이 차이 거의 없죠? 형님하고 저 차이? 한두 살 차이도만 보니까. 응? 네, 저는 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대표 선거가 중요하죠. 내년에 대선도 치러야 되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간판을 뽑는 네. 거죠. 근데 대선에 지금 영향을 주죠.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잘 뽑아야 되는 선거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전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얼른 받아줘야지. 지금 복당을 이게 논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지. 지금 이 복당 문제를 가지고 얼른 지금 예. 비대위에서 말을 꺼내질 않고 있어요. 뭐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지 이게 지금 지켜볼 문제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를 예. 복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면 김웅부터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 자 원내대표였던 주우영, 저쪽 파죠. 저쪽. 예, 이게 지금 벌써 편가르기를 하고 이게 내 기득권을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니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등학생 수준 이상의 상식의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고 현 국회의원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 뭐가 두려워서 뭐가 아니 그렇게 무서운가요? 아니 아니,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왜못 바꿨다는 거예요? 왜? 뭘? 이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와서 내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들어오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고얀 놈들이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조경태 의원께서도 이제 당 대표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받아야 된다. 안철수 열린 마음 대표든 네, 윤석열 총장이든 홍준표든 원희룡이든 유승민이든 다 들어와서 용광로를 만들자. 하나를 만들어서 국민의 마음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 내년에 정권 탈환이 목적이지 지금 이게 제밥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누구든 받아들여야 된다는 후보 자 이제 압축을 해야죠. 예. 그럼 여기서 빠져야 될 사람이 이준석, 빠져야지. 뭐 기타 등등 네. 빠져야죠. 대선 후보 중에 예. 자 안녕히 가세요 했어요. 자 예. 이제 그러면 여기서 또 압축을 해야죠. 압축을 해보자는 그러면 거예요. 자 안녕히 가실 분 안녕히 가시고 자 이제 예. 나머지 자 주호영 여기도 빠져야죠. 왜? 주호영은 어디서 좀 약간 훌륭하신 분이지만 같은 자, 율사라는 율사. 아니 대구. 아니 율사 대구 율사를 떠나서 대구 율사가 자 작년 총선 치르고 지금 얼마 전에 TV 보셨어요? 원내대표 하시면서 상임위원장 자리 다 반납을 한 건지 안 받은 건지 뺏긴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 또 법사위원장부터 상임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1년간 뭐 했습니까? 왜 그렇지. 국회의원 수 100명이 넘는 거대 공당입니다. 공당.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사람 또 집에 아니 뭐를 했는데 또 무슨 대표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지금. 집에 보내는데 자 여기서 가장 유력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 한 몇 가지 되네요. 예. 자 집에 보내야 될 게. 예. 자 책임 정치 면에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만족할 만한 긍정적인 역할을 못했다. 못했죠. 뭐 한 게 있습니까? 예스. 엔드. 유력 주자인 윤석열과 같은 율사다.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 율사는. 또. 대표님 생각이죠? 그렇죠. 예. 또 세 번째는 예. 영남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영남 중에도 부산이나 경남은 부울경 같은 경우는 도지사 시장도 뺏겼던데요.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막 절반 뺏겼던데요. 더 많이 뺏긴 적도 있어. 시도지사 다 뺏겼었고 이번에 보궐에도 찾아왔지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영남으로 볼 수 없다.
근데 대구는 우리 당원도 한 60%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구는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표를 이겨도 이기는 거고 한 표를 져도 지는데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당대표가 좀 나와줘서 그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진 말고 없습니까? 보기 싫은데.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당에 아주 민폐만 끼치는 사람을 자꾸 앞에다 놔. 기분 좋은 사람 하나 안 네. 듬직한. 그리고 이제 당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말 할 소리는 하는 분들. 저는 저 조경태, 조경태. 부산 사갑인가요? 그러니까 부산 사에 압축을 하면 조경태 의원님.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도 집에 보내야지.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무슨 당 대표, 그죠? 자 이준석 또 들어갔네. 얘는 안 되겠네. 진작 빼라니까 안 뺐어요? 그러니까 또 들어갔네. 그리고 나경원. 거기도 좀 시시라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직전 시시라고. 선거에서 국민의 네. 심판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안 된다고 떨어졌는데 네. 그다음 또 서울시장을 나왔는데 또 경선에서 또 이게 떨어졌는데 지금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인지도 조사가 아닌 당 대표는. 그럼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 우리가 올려줘도 어려울 텐데 어쨌든 이제 집에 갈 이유가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네. 조경태 의원님.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살아남은 사람 얘기해 보자고. 조경태, 또 윤영석. 윤영석 괜찮더라고. 일단은 자 이름 올려요. 자 또 그리고 홍문표 의원님. 여기도 남았네. 네. 다 집에 가고 세 사람 남았네. 자, 저는 세 사람 남았어. 이분들하고 무슨 개인적으로 엄청 친하고 이게 아닌데. 셋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이제. 좀 당도 바뀌어야 된다. 예. 그리고 할 말은 하는. 3명 남았어. 자, 3명. 국회의원이 뭡니까? 그리고 당이 뭐예요? 근데 저기 의원님 여기 홍문표 의원님은 우리 동네라고 우리가 사심으로 이거 뺄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살려줘야 되나? 이분은 우리 사심 아니에요? 여기 사심? 왜 이분을 넣냐면 저희 당이 위기 아닌 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경력 정윤이 그리고 좋지. 당의 사무총장부터 조직 부총장부터 경험 이게 경험은 이게 그 연세가 조금 많은 건 약점이라고 하면 큰일 날 소리죠? 노인 폄하면 안 되지? 바이든이 몇 살인지. 그럼 나 이게 약간 거꾸럽긴 한데 그러면 이 세 분은 이 몫은 당원과 7대3 아까 얘기하신 그러니까 세 분은 흠이 없는 당대표 후보네. 그러면 조경태, 윤영석, 홍문표. 나머지는 다 집에 가야 될 이유가 쭉쭉쭉. 무슨 TV 자주 나오고 무슨 여기가 인지도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 당이 지금 변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당원 여러분 결국 이제 당원이 정하니까 국민들이야 큰 관심이나 있겠어요? 아니 이분들이 해서 당이 바뀐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당대표 선거에 누구를 하나 뽑느냐의 문제는 국민의힘의 브랜드화 되는 거고 마케팅 차원에서 간판을 뽑는 거고 9시 뉴스에 이제 송영길하고 번갈아가면서 매일 나와야 되고 종편에서도 매일 다뤄줘야 되고 다 내년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경선을 관리해야 될 책임자고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년에 한 표를 줘도 지는 거고 한 표를 이겨도 이겨야 되는데 그러므로 아까 이미 심판받았던 바로 직전 총선의 낙선자들 혹은 뭐 큰 단점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와 같은 일사이면 좀 양보를 해야겠다는 거 특히 대구는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거 이런 걸 쭉쭉쭉쭉 해서 뭐 좀 빼면 결국은 남을 부분 이 몇 분 중에 반드시 당대표를 만들어야 한 표가 아쉬운 지면 큰일 나잖아요. 다 일로 대선을 지면 지방선거도 어려워져요. 내년에는 다 가져든지 다 줘야 돼. 그럼 우리 당원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경태 의원님, 홍문표 의원님, 윤영석 의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당이 하나로 돼서 다 들어오셔라.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할 말을 하는 당원과 국민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원하지 인기에 연연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영 전 원내대표 주영 의원님이 진짜 대승적 차원에서 한 이맘때쯤에 딱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 3명 중에 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 또 자꾸 총리 시켜줄 텐데 얘기하셨는데 3개월짜리 아니 보세요. 당대표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총선 끝난 지 1년 됐는데
당이 변한 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서 그러니까 6월 11일 날 당대표가 되면은 7월 11일, 8월 10일, 9월 10일, 10월 11일 잘해야 4개월, 5개월 당대표. 왜냐면 대선 후보가 10월이나 11월에 뽑히면 모든 당대표의 권한이 다 넘어가요. 대선 후보한테. 저는 그러면 4개월짜리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대선 후보에 맞춰서 당대표를 뽑고 내년 대선 승리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 당이 쇄신했다, 젊어졌다, 지역을 극복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서 정말로 내년 대선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정말로 좀 좀 심한 표현으로 정신 차렸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그 국민의힘의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막 참패 뭐 그야말로 국민이 진짜 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실망을 준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할 때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전부 다 대승적 차원에서 자기 사심을 좀 버리고 내려놓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그 진정성에 우리 국민들이 감동을 할 텐데 그 4개월짜리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 4개월짜리를 굳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이 날카롭게 예리하게 좀 지켜보고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20분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좁혀진 거인 대표적인 1번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이 등수는 언론들이 선거법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정도다. 선관위는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건 의미 없는 국민 30% 가지고 이렇게 컨벤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동정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지금 1차 결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의미 없음 준사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좁혀서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명석한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결국은 조경태, 윤현석, 홍문표로 좁혀질 것 같다. 그리고 좁혀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 좀 전에 지역 극복을 해야 된다. 네네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극복해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당연하지. 모든 게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지역 극복해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야지.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대표를 전 대선 후보를 복당시키자는 찬성 쪽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상식이니까. 예. 뭐 크게 근데 잘못한 게 없는 이거를 사람은. 가지고 몇몇이서 난상 토론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새롭게 당대표가 되시는 분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흥부방송에서 국민의힘 국민의 관심이 자꾸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간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고요. 곧 이어서 윤석열 우리 충청 대망론이고 우리 이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논산인데 우리 이제 제가 연산면 사람이고 윤석열은 노성 아버님의 노성 사람인데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 윤석열의 행보가 저도 이제 처치큰들 입에서 직접 이제 여기저기 이제 통화도 하고 있고 이제 주말에도 누가 서울에서 좀 내려왔다 이제 갔어요. 그래서 첫 행보가 어디로 갈 거냐도 이제 여러 측근들 입에서 들리고 있고 이제 언론에 아직 안 나온 얘기도 흥부방송에서는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흥부방송 검색하시면 잘생긴 의원님하고 제가 딱 뜨니까 흥부방송으로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윤석열의 행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잘 알고 있는 흥부방송입니다. 충청 대망론의 우리 고향 논산 선배님이시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서울의 충청 향후회를 자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무총장부터 회장부터 해서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윤석열의 행보라든지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지탱해줄 이제 결국은 이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 충청이 나름대로 할 거거든요. 거기 핵심들이라든가 서울대 동기분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하고도 제가 좀 연락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부방송은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 특히 대전 충청에 윤석열을 사랑하는 충청 시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부방송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